할게요. 제가 전 시간에 클래스와 오브젝트와 인스턴스를 설명을 드릴 때 붕어빵 비유를 했었어요. 붕어빵 비유를 했었었는데 그걸 정리를 해드리자면 이런 것 같아요. 자, 우리 머릿속에는요.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붕어빵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생겼는지 아시죠? 그렇죠? 먹어본 적 있으시죠? 한 번쯤은 다 먹어본 적 있으시죠? 아, 붕어빵은 이렇게 생겼겠구나라는 그런 생각 있으시죠? 그 머릿속에 있는 그 붕어빵이라고 하는 개념. 얘가 객체예요. 객체. 그래서 저는 붕어빵 장사를 해서 돈을 벌고 싶어요. 그럼 붕어빵을 만들어야 되겠죠. 붕어빵 만들려면 뭐가 필요해요? 붕어빵이라고 하는 건 머릿속에 있고, 그죠? 그걸 이제 실제로 만들어서 팔려고 해요. 뭐가 있어야 돼요? 붕어빵 틀이 있어야 됩니다. 틀이 있어야 붕어빵을 만들기 위한 틀이 있어야 거기다가 반죽도 붓고 팥도 넣고 뭐 아니면 팥 대신에 다른 것도 넣고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구워낼 거잖아요. 구워내면 그 틀의 모양 그대로 붕어빵들이 만들어지죠. 이 붕어빵을 만들기 위한 그 틀, 그게 클래스예요. 클래스. 머릿속에 있는 그 붕어빵이라는 것을 실체화시키기 위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설계도가 되는 게 그 붕어빵 틀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그 붕어빵 틀에다가 집에서 이제 뭐 밤이나 아니면 새벽에 반죽 만들고 바로 장사할 수 있게끔 반죽 만들고 팥도 가지고 오고 그다음 뭐 호두나 뭐 이런 거 넣으려면 더 그런 거 넣을 것도 재료들을 준비하겠죠. 재료들을 준비해서 붕어빵 틀에 넣고서 구워요. 그럼 나오잖아요. 10개, 20개, 100개 막 이렇게 만들어지죠. 그렇죠? 네. 붕어빵 틀에서 붕어빵 틀을 사용해서 실제로 만들어진 실체. 이거는 밑에다 좀 내릴게요. 한 줄에서 안 보여서. 붕어빵 틀을 사용해서 실제로 구워낸 실제 붕어빵. 얘가 인스턴스. 오브젝트하고 인스턴스는 미묘한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차이 아시겠어요? 네. 오브젝트라고 하는 것은 우리 머릿속에 있는 개념인 거예요. 아, 나는 붕어빵 장사를 해야지 라고 하는 거. 그게 오브젝트. 그럼 그거를 실제로 구워내야 장사를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실제로 구워내면 눈으로 보이는 게 있는 거죠. 팔 수 있는 게 생기는 거죠. 그게 인스턴스. 그러면 구워내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붕어빵들을 전부 다 똑같은 모양으로 만들어내야 된다면 그게 클래스. 비유를 하자면 그래서 텔레비전 자 그럼 우리 코드로 돌아와 보면은요. 우리 코드로 와 보면 텔레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머릿속에 있는 개념이에요. 머릿속에 있는 개념이고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삼성전자를 좋아하는 그런 집이면 거실에도 삼성전자 텔레비전, 안방에도 삼성전자 텔레비전 뭐 이렇게 갖다 놓을 거예요. 그죠? 네. LG전자 좋아하는 집이면 거실에도 LG전자 텔레비전, 안방에도 LG전자 텔레비전 갖다 놓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각 그 회사들마다 텔레비전을 만들어내기 위한 설계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설계도가 있어야 공장에서 똑같은 모양으로 그 텔레비전 만들어내서 찍어내서 박스 포장해서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죠? 텔레비전이라고 하는 게 머릿속에 있는 그런 개념이라고 한다면 그 텔레비전을 만들어내기 위한 설계도가 클래스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설계도대로 기판 어디에는 무슨 회로를 넣고 기판을 어떻게 조립하고 다 조립해서 공장에서 조립해서 나오겠죠. 그렇죠? 그게 인스턴스.
그럼 인스턴스들마다 상태는 다 달라요. 다시 붕어빵 예로 붕어빵 예로 다시 한번 가보면요. 우리가 똑같은 그 붕어빵 틀을 가지고서 붕어빵을 구워낸다라고 하지만 어떤 틀에는 반죽이 조금 들어갈 수도 있고 어떤 틀에는 반죽이 조금 더 많이 들어갈 수도 있고 어떤 틀에는 팥이 좀 더 많이 들어갈 수도 있고 어떤 틀에는 팥 대신에 뭐 호두라든가 이런 견과류가 조금 더 들어갈 수도 있고 실제로 구워진 붕어빵은 붕어빵 하나하나가 조금씩 다를 거란 말이에요. 상태가 다 다르겠죠. 그렇죠? 그리고 그 틀을 뒤집는 거를 조금 잘못 뒤집으면 어떤 거는 바싹 구워질 거고 어떤 거는 덜 구워지겠죠. 인스턴스들마다는 조금씩 그 상태가 다 달라요. 같은 상태인 것도 있고 다른 상태인 것도 있겠죠. 그렇죠? 붕어빵이라고 하는 거는 머릿속에는 공통적인 그런 추상적인 개념인데 실제로 만들어진 것은 각자마다 상태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텔레비전도 마찬가지. 우리는 텔레비전이라고 한다면 네모난 거 생각하고요. 집에 동그란 텔레비전은 없죠. 네. 직사각형 텔레비전 생각하고요. 네. 그게 머릿속에 있는 텔레비전의 개념입니다. 뭐 삼성전자가 됐든 LG전자가 됐든 그 텔레비전을 자기들 공장에서 만들어내기 위한 설계도가 있겠죠. 그게 클래스예요. 공장에서 설계도대로 다 조립이 돼서 만들어져서 우리 집에 제품이 설치가 됐단 말이에요. 제품이 설치가 됐는데 하나는 똑같은 텔레비전 두 개가 똑같은 설계도로 나온 두 개의 텔레비전이 하나는 거실에 설치가 됐고 하나는 안방에 설치가 됐어요. 근데 두 개는 상태가 달라요. 거실에서는 누가 앉아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어요. 파워가 온인 상태. 안방에서는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어서 텔레비전이 꺼져 있어요. 파워 오프인 상태. 이렇게 똑같은 설계도를 가지고서 똑같은 공장에서 만들어진 인스턴스지만 서로 다른 상태를 가지고 있죠. 이게 인스턴스예요. 이제 오브젝트와 인스턴스의 차이점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클래스. 비유를 하자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질문 주신 분이 계셔가지고요. 다시 한번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단축키 하나 알려드릴게요. 단축키. 여러분들이 그 클래스라든가 뭐 이런 거를 만드시다 보면 그 들여쓰기를 잘 해주셔야 돼요. 근데 코딩을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코딩을 하다 보면 분명히 그 뭐 이런 것들이 뭐 이런 식으로 들여쓰기가 잘 안 맞는다거나 또 심한 경우는 이런 것들이 뭐 이렇게까지 나온다거나 정말 이렇게 보기 싫게 이러면 코드 읽기 힘들어요. 이렇게 되어 있으면 코드 읽기 정말 힘들거든요. 자, 그런 경우에 컨트롤 쉬프트 그리고 F를 하시는 거예요. 컨트롤 쉬프트 F. 어떻게 돼요? 제가 아까 엉망진창으로 만들었던 코드가 들여쓰기가 싹 잘 되어 있죠. 코드 중에 오류만 없으면 코드의 컴파일 오류만 없으면은요 컨트롤 쉬프트 F라고 하는 그 기능이 무엇을 해주냐면 소스 코드 포매팅을 해줘요. 이건 제일 밑에 가서 단축키 중에서 소스 코드 F가 포매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시 얘기해서 뭘 해주는 거냐면 들여쓰기 같은 것들을 자동으로 해줘요. 단 이 컨트롤 쉬프트 F가 제대로 동작을 하려면 소스 코드상의 에러는 없어야 돼요. 일단은 에러를 먼저 잡고 나서 하셔야 얘가 제대로 동작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엉망으로 그 들여쓰기 같은 게 엉망으로 되어 있더라도 컨트롤 쉬프트 F를 하시면 그 현재 파일을 들여쓰기 같은 것들을 예쁘게 다 잘 했습니다. 알아두시면 되게 유용한 단축키 중에 하나예요. 네. 혹시 또 질문 있으실까요? 네. 자, 그러면
조금 어려운 얘기가 될 수가 있어요. 제가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부분은 여러분들 교재 챕터 6장에 대한 내용을 하고 있는데 챕터 5장을 할 때 참조 데이터 타입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나중에 클래스를 할 때 나중에 설명드릴게 하고 넘어가 버린 챕터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이 안에 이 한 줄의 코드는 굉장히 많은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 우선 TB 1번이라고 하는 거 이거는 변수 선언이에요. 지역 변수 선언이죠. 지역 변수죠. 얘는 지역 변수예요. 왜? 어디서 선언했어요? 메인이라고 하는 메서드의 안쪽에서 변수를 선언을 했죠. 베이직 TB라고 하는 타입으로. 그렇죠? 이거는 지역 변수예요. 지역 변수는 사용되는 곳이 지역 변수를 선언한 위치에서부터 자기가 포함되어져 있는 블록이 끝날 때까지. 그러니까 즉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지역 변수는 사용 가능한 거예요. 메인이라고 하는 메서드 블록이 끝나고 나면 TB1번이라고 하는 이 변수는 자동으로 사라져 버려요. 자, 이렇게 지역 변수가 존재하는 메모리 영역을 스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스택. 메모리 공간에 대한 얘기예요. 자바 런타임은 일단 다시 메모리부터 다시 한번 얘기를 할게요. 램. 실제로 여러분들 컴퓨터에는 램이 꽂혀 있죠. 램이 꽂혀 있어요. 뭐 4기가 램, 16기가 램, 뭐 8기가 램, 32기가 램 이런 식으로 램이 꽂혀 있어요. 이게 우리가 메모리라고 부르는 녀석이에요. 메모리. 근데 이 메모리는 프로그램들이 자기들이 이렇게 조금씩 쪼개서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지금 여러분들은 PC를 켜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 PC에서는 일단은 윈도우스라고 하는 운영체제가 오퍼레이팅 시스템, 윈도우스라고 하는 운영체제가 실행되고 있어요. 운영체제도 프로그램이에요. 그죠? 운영체제가 메모리를 사용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어떤 프로그램이 돌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크롬 브라우저가 지금 실행 중이에요. 크롬 브라우저가 실행 중이에요. 그러면 이것도 프로그램이잖아요. 크롬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란 말이에요. 얘도 메모리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런 것처럼 지금 PC가 켜져 있는 상태에서 그 PC에서 동작하고 있는 모든 프로그램은 얘를 다 나눠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메모리는 한정되어 있고 실행되고 있는 프로그램들 혹은 프로세스들이 많으면 컴퓨터가 느려지는 거죠. 뭐 그건 당연한 거고. 자바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자바 프로그램을 실행해주는 환경을 뭐라고 부른다 했어요? 자바 런타임. 그죠? 자바 런타임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만든 소스 코드에서 컴파일된 클래스 파일을 실행해주는 프로그램이에요. 이것도 프로그램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윈도우스 OS가 메모리의 일부분을 가지고 와서 자기가 그 오퍼레이팅 시스템을 하는 동안에 메모리를 사용하듯이, 그 다음에 크롬 브라우저가 메모리의 일부분을 가지고 와서 웹 서핑을 하는 동안에 자기가 메모리를 사용하듯이 자바 런타임도 마찬가지예요. 자바 런타임도 메모리 중에서 일부분을 가지고 와요. 그러니까 16기가 메모리를 다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프로그램들이 조금씩 나눠서 써야 되기 때문에 조금은 가지고 오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1기가만 가지고 오겠다. 뭐 2기가만 가지고 오겠다. 네, 그런 걸 하는 거예요. 어떻게 가지고 오는지는 그거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신경 쓸 일은 아니고요. 어찌됐든 자바 런타임이 컴퓨터 실제로 하드웨어적으로 꽂혀 있는 램에서 일정 부분 메모리를 가지고 와요. 그게 뭐 1기가바이트가 될 수도 있고 2기가바이트가 될 수가 있어요. 자, 지금부터 얘기하는 메모리는 이 자바 런타임이
운영체제한테 얘기해서 윈도우스 운영체제한테 얘기를 해서 내가 전체 메모리 중에 얼마를 쓸게 라고 빌려가지고 온 그 메모리. 이 전체 메모리가 아니고요. 전체 메모리가 아니라 지금부터 제가 얘기하는 메모리는 자바 실행 환경이 사용하는 메모리예요. 자바 실행 환경이 사용하는 메모리인데 자바 실행 환경은요. 이 메모리를 메모라처럼 보이죠. 메모리를 세 개의 영역으로 나눠요. 하나는 스택이라고 하는 영역으로 나누고요. 또 하나는 힙이라고 하는 영역으로 나누고요. 마지막은 메서드라고 하는 그 영역으로 나눠요. 그러니까 구역이죠, 구역. 영역, 구역. 자바 실행 환경, 자바 런타임이 메모리를 가지고 와서 실제 PC에 있는 메모리 중 일부를 가지고 와서 그 메모리조차도 이제 세 개의 구역으로 나누는 거예요. 스택과 힙과 거기다 이름을 붙인 게 스택이라고 이름을 붙였고 힙이라고 이름을 붙였고 메서드라고 이름을 붙여요. 이름을 붙이고요. 지역 변수는 스택의 메모리가 스택이라고 하는 메모리 영역에 지역 변수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변수를 선언한다라고 하는 이 과정은 무슨 얘기냐면 즉 지역 변수를 선언한다라는 의미는 스택의 메모리 영역 중에서 스택이라고 하는 영역에 어떤 값을 저장하기 위해서 메모리를 확보하는 과정이 지역 변수를 선언하는 과정이에요. 지역 변수를 선언하는 과정이고요. 인스턴스를 생성하는 과정은 옆에 이거예요. 인스턴스는 메모리 3개의 영역 중에서 어디에 생성이 되냐면 힙이라고 하는 영역에 생성이 돼요. 힙이라고 하는 영역에. 이 힙이라고 하는 영역에 텔레비전의 파워라든가 텔레비전의 볼륨이라든가 텔레비전의 채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저장이 되는 거예요. 저장이 되고요. 그러면 도대체 여기에는 TV 1번에는 이거를 저장한다고만 했었죠. 전 시간에. 도대체 무엇을 저장하는 것이냐? 무엇을 저장하는 거냐면 힙이라고 하는 메모리 공간에 만들어져 있는 이 인스턴스의 주소값을 여기다 저장을 하는 거예요. 스택 메모리 공간에는 힙에 있는 그 힙이라고 하는 메모리 공간에 있는 주소값을 저장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를 어떻게 확인할 수가 있냐면 여기서 이렇게 해볼게요. 힙이 1번이라고 하시고요. 힙이 1번이라고 해보세요. 실행해 보겠습니다. 네, 인포보다 먼저 출력을 했어요. 어떤 내용이 출력이 됐냐면 TV 1번의 내용을 보시면요. 이거 다 빼버릴까요? TV 1번을 출력을 했는데 여기 뭐라고 나오냐면 edu.java.class 1번. basictv. 자, 앞에 있는 게 패키지 이름. 그 다음에 뒤쪽에 있는 게 클래스 이름. 그 다음에 골뱅이. 그 다음에 뭔가 숫자와 알파벳이 섞여 있어요. 보통 영어에서 골뱅이 언제 쓰죠? 여러분들? 여러분들 이메일 주소할 때 뭐뭐뭐뭐 골뱅이 네이버닷컴 뭐 이런 거 gmail.com 이렇게 쓰지 않아요? 얘가 무슨 의미냐면 영어로 at이에요. at. 장소를 의미해요. 장소. 아이디가 있는데 아이디가 어디에 있느냐? 네이버에 있느냐? gmail에 있느냐? 그래서 at이라고 하는 거를 하나의 기호를 표시한 게 이 골뱅이 표시. 여기서 at 요것도 그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뒤쪽에 있는 게 뭐다?
뒤쪽에 있는 이게 주소 값이에요. 메모리의 주소, 메모리의 번지. 정확하게는 참조값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참조값. 되게 어렵죠? 어렵죠. 특히나 지금 제가 글씨가 너무 엉망이라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강의 노트를 만들어 놓은 게 있어서 강의 노트로 보여드릴게요. 처음부터 이걸 보여드릴 걸 그랬어요. 자, 클래스란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대상이 있고요. 붕어빵을 만들 거냐, 텔레비전을 만들 거냐, 이런 대상, 그 대상을 객체, 오브젝트라고 부르고요. 오브젝트의 속성을 여기서는 멤버 변수라고 제가 파란색으로 했는데 멤버 변수 옆에 여기 있죠. 필드 같은 뜻이에요. 필드로 정의하고 그 만들고자 하는 대상, 오브젝트의 기능을 메서드로 정의하는 프로그래머가 만드는 데이터 타입. 즉, 변수를 선언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 타입이 클래스다. 라고 하는 거고요. 이 부분은 우리가 어제 만들었던 그 내용이에요. 자, 우리가 인스턴스를 생성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자, 요렇게 우리는 요 코드를 사용을 한 거예요. 이 코드의 의미는 뭐냐면 이 코드의 의미는 우리가 만든 설계도가 있어요. 베이직 TV라고 하는 설계도가 있는데 그 설계도에는 필드들이 있어요. 즉 텔레비전이 가지고 있어야 될 상태들이 있어요. 이것들을 저장하기 위해서 메모리를 확보를 해요. 요만큼의 메모리를 확보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메모리를 어디다 확보하느냐? 힙이라고 하는 메모리 공간에 확보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힙이라고 하는 메모리 공간에다가 얘네들의 값들을 저장을 하는 거예요. 메모리는 다 주소를 가지고 있어요. 뭐 123번지, 뭐 강남구 테헤란로 124번지, 뭐 126번지, 뭐 이런 식으로 주소 값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 인스턴스가 생겨난 메모리의 주소를 이 지역 변수에다가 저장을 하는 거예요. 어디에 인스턴스가 있습니다. 그러면 얘가 하는 역할은 뭐냐면 이 변수는요. 자기가 주소값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딱 그 메모리의 그 주소값을 찾아가면 거기에 인스턴스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저희 학원 건물을 제일 처음에 찾아오실 때 여기가 3원 타워 맞죠? 네. 위치가 어딘지 모르셨을 때 3원 타워라고 찾으셨어요? 강남로 테헤란로 124번지라고 찾으셨어요? 3원 타워 혹은 IT 윌 이렇게 찾아가지고 학원 찾아오셨죠? 길 모르면 그 맵 켜가지고 그렇게 해서 오셨잖아요. 그죠? 그 개념이 IT 윌이 있는 건물이 3원 타워가 있는 주소는 강남로 테헤란로 124번지예요. 그게 주소가. 근데 우리는 그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IT 윌이라고 부르거나 3원 타워라고 부르거나 그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그럼 그 IT 윌이라고 하는 그 변수가 저장하고 있는 걸 뭘 저장하고 있어야 되겠어요? 건물에 있는 주소값을 저장하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IT 윌 하고서 맵에서 찾으면 그 주소값에 있는 건물을 찾아갈 수 있는 거죠. 이게 지역 변수와 인스턴스의 관계예요. 지역 변수와 인스턴스의 관계. 지역 변수는 실제로 생겨난 인스턴스의 주소값만 저장하고 있다가 나중에 거기를 찾아가야지 라고 할 때 그 주소값을 보면서 메모리 거기를 찾아가는 거예요. 메모리 거기를 찾아가게 되면 그 실제로는 전원이 켜져 있는지 채널이 얼마인지 볼륨이 얼마인지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뒤쪽에 자바의 메모리 모델입니다. 이거 아까 설명드렸던 거예요. 자바의 메모리 모델. 여기서 얘기하는 메모리는요. 이제 실제로 하드웨어적으로 꽂혀져 있는 그 램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바 런타임, 자바 실행 환경이 자바 프로그램들을 실행시키기 위해서
윈도우스 운영체제로부터 자기가 일정 부분을 가지고 온 그 메모리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예를 들어서 PC에 16기가 꽂혀져 있으면 전체 메모리 16기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바 프로그램을 실행시키기 위해서 뭐 대략 한 1GB 뭐 이런 식으로 빌려온 메모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자바 런타임이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라고 하는 거고요. 메모리 영역을 메서드 영역과 스택 영역과 힙 영역이라고 하는 세 개의 영역으로 나눠서 메모리를 관리를 해요. 메모리를 관리를 하는데 스택 영역은 지역 변수. 매개 변수는 다른 말로 파라미터죠. 파라미터도 지역 변수잖아요. 메서드 선언할 때 선언하는 변수고 그때 선언되는 변수는 메서드를 호출해주는 곳에서 전달한 값을 저장하는 변수이고 그 변수는 메서드가 끝나고 나면 사라지는 변수죠. 역시나 지역 변수의 하나랍니다. 그러니까 스택 영역은 쉽게 얘기해서 지역 변수들이 만들어지는 메모리 영역이에요. 스택 영역은 지역 변수들이 만들어지는 메모리 영역이고요. 힙이라고 하는 영역은 인스턴스들이 만들어지는 영역이에요. 소스 코드에서 new로 시작해서 만들어지는 모든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앞으로 자바 코드를 만들다 보면 new라고 해서 만드는 것들이 되게 많을 텐데 new로 해서 만들어지는 모든 것들은 전부 다 힙이라고 하는 메모리 영역에 만들어지고 지역 변수와 인스턴스의 관계는 아까 이거죠. 텔레비전은 하고서 new TV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그죠? 이렇게 만들었죠. 대충 쓴 거예요. 얘가 지역 변수고 얘가 인스턴스가 되는 건데 인스턴스는 여기 있고 지역 변수는 여기 있단 말이에요. 이 의미는 뭐냐면 실제로 얘가 만들어진 메모리의 주소값만 얘가 저장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강남구 테헤란로 124번지 하면 찾아가기가 그거를 기억하기는 힘들지만 그렇죠? 그걸 기억하기는 힘들지만 IT 윌 혹은 3원 타워 이렇게 건물 이름으로 기억하는 거는 쉽단 말이에요. 그렇죠? 건물 이름만 딱 얘기하면 그 건물 이름이 실체 이 3원 타워라고 하는 IT 윌이라고 하는 이 건물 실체를 가리킬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스택에는 그 인스턴스의 주소값만을 저장을 하는 거고 실제로 그 주소값을 찾아가야 거기에 new를 통해서 만들어진 인스턴스가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메서드 영역은 스태틱 변수와 메서드들이 바이트 코드가 만들어진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들 자바 코드를 컴파일을 하게 되면 확장자가 클래스인 파일이 만들어져요. 얘가 실행 파일이죠. 그 실행 파일 자체가 올라가는 영역이 메서드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그 붕어빵 모양처럼 전 화면으로 넘어갈게요. 이렇게 붕어빵 틀을 가지고서 붕어빵을 만들어내려면요. 클래스 소스 코드가 우리가 그 설계도를 알아야 붕어빵 틀로 이렇게 찍어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베이직 TV라고 하는 그 클래스가 메모리 어딘가에 실제로 있어야지만 나중에 인스턴스를 만들어낼 때 그 설계도를 참조해서 파워가 있다, 채널이 있다, 볼륨이 있다라고 하면서 각각의 텔레비전들을 하나씩 만들어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 설계도들을 저장하는 메모리 영역이에요. 클래스라고 하는 그 설계도들을 저장하고 있는 메모리 영역이 메서드 영역이고요. 그래서 메서드 영역의 클래스들을 저장하고 있다가 new라고 호출을 하면 힙에다가 인스턴스를 만드는 거예요. 힙에다가 인스턴스를 만들었으면 만들어진 곳에 주소값이 있겠죠. 그 주소값을 지역 변수에다가 주소값을 저장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런 엄청난 과정이 일어나는 게 아까 보셨던 이 한 줄의 코드. 이 한 줄의 코드에서 일어나는 게 이 한 줄의 코드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좀 많이 어렵죠. 이게 제가 그 챕터 5장 첫 번째 창조 변수 메모리 자바 메모리 모델 하고서 그 설명 안 드리고 넘어갔던 부분이에요. 그거를 지금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당장 이해를 못 하셔도 좋아요. 지금 당장 이해를 못 하셔도 좋고요. 제가 이 얘기는 여러분들이 세뇌가 될 때까지 계속 똑같은 얘기를 반복해 드릴 거예요. 계속 들으시다 보면 어떤 의미인지 나중에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메모리 모델 좀 어려운 얘기가 나왔는데 그거는 듣고 넘기시고요. 똑같은 얘기 나중에 또 한번 할게요. 자, 일단은 쉽게 생각하면 그거예요. 쉽게 생각하면 베이직 TV라고 하는 클래스가 있어요. 그 클래스를 가지고서 붕어빵 틀에다가 넣고서 구워냈어요. 그러니까 공장에서 찍어냈어요. 찍어낸 실체가 있겠죠. 네. 공장에서 찍어낸 실체. 다시 얘기하면 여기 텔레비전이 이렇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 지역 변수는 이 텔레비전이 있는 주소, 그 주소 값을 저장하고 있어요. 그렇게까지만 일단은 생각을 하시고요. TV라고 하는 변수가 주소 값을 저장하고 있기 때문에 얘를 찾아갈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 얘기는 뭐냐? 여기서 점. 우리는 항상 스캐너를 사용할 때, 랜덤을 사용할 때 다 어떻게 했었냐면 이렇게 변수를 만든 다음에 그 변수 다음에 점을 써주고 그 다음에 메서드를 호출을 했어요. 이제까지 계속. 자, 이 점을 찍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면 되게 중요해요. 사실 뭐 아무것도 아닌데 텔레비전 1이라고 하는 주소를 찾아가서란 뜻이에요. 텔레비전 1이 저장하고 있는 메모리 주소를 찾아가서. 이게 점의 의미예요. 점. 그러니까 실제로 거기로 가라 이거죠. 실제로 거기로 가라. 그래서 점을 이거를 참조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영어로는 레퍼런스 한다. 리퍼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리퍼의 명사형이 레퍼런스죠. 저기 가보면 텔레비전이 있다 이거예요. 강남로 테헤란역 124번지에 가면 IT윌이 있는 사문타워가 있다 라고 하는 것처럼 TV1이라고 하는 그 주소값을 찾아가면 거기에는 실제로 만들어져 있는 메모리가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인스턴스가 가지고 있는 인포, 메서드, 기능을 이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점의 의미가요. 그래서 그 메서드나 필드를 사용할 때 인스턴스의 필드나 또는 메서드를 사용할 때는 지역 변수 이름이 있을 거예요. 이게 지역 변수 이름입니다. 지역 변수 이름 다음에 점을 쓰고 그 다음에 필드나 혹은 메서드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런 형식으로. 이거죠. 지역 변수 이름 써주고 점 찍어주고 메서드를 쓰셔도 되고 필드를 써주셔도 되는 거예요. 이때 점을 참조 연산자라고 합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을 거예요. 점이라고 하는 거는 참조 연산자다. 나중에 말씀드리겠다라고 한 적이 있을 거예요.
3조 연산자고요. 이거는 지역 변수가 저장하고 있는 메모리 주소를 찾아간다는 의미예요. 메모리 주소를 참조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냥 쉽게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해요. 가지고 있는이라고도 생각을 해요. TV가 가지고 있는 인포라고 하는 기능을 사용한다. 그냥 이렇게도 저는 그냥 간단하게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메모리 구조가 뭐 스택이니 힙이니 이런 말이 너무 어려우면 얘는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텔레비전이 만들어져 있고 그 텔레비전을 가리키는 변수가 TV1이고 TV1이 가지고 있는 인포라고 하는 기능을 사용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다라고 합니다. 그냥 쉽게. 뭐 스택이니 힙이니 어려운 얘기 다 빼고 베이직 TV라고 하는 클래스 설계도를 이용해서 객체가 만들어졌고 그 객체를 찾아갈 수 있는 변수가 TV1번이고 그 객체를 가리키고 있는 변수가 TV1번이고 그 TV1번은 여러 가지 상태와 기능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 TV가 가지고 있는 상태와 기능을 사용하려면 바로 그 변수 이름 사용해서 그 TV를 찾아가서 상태 값을 출력하거나 기능을 수행을 해야 되는 거죠. 그때 사용하는 게 뭐냐면 점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자바에서는요, 이 점의 역할이 딱 두 가지예요. 점의 역할이 딱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뭐냐면 그 디렉토리 구조 하위 폴더를 나타낼 때 점을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점 전부 다 뭐냐면 어떤 객체가 가지고 있는 메서드나 변수를 찾아갈 때 사용하는 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참조 연산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두 개가 다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뭐뭐 안에 가지고 있는 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디렉토리도 보시면 Azure라고 하는 디렉토리가 가지고 있는 하위 디렉토리 자바라고 하는 디렉토리가 가지고 있는 하위 디렉토리 클래스 1번. 가지고 있는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내가 가지고 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시스템, 자, 대문자로 시작하고 있죠. 이거 클래스 이름이에요. 시스템이라고 하는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out이라고 하는 변수가 있을 거예요. out이라고 하는 변수가 가지고 있는 println이라고 하는 메서드를 호출하는 코드예요. 이 얘기는 시스템이라고 하는 클래스가 JDK 안에 만들어져 있고 그 클래스 안에는 out이라고 하는 변수가 선언되어 있고 out이라고 하는 변수도 클래스 타입의 변수여서 메서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점을 찍으면 메서드를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사용해 왔던 이 println이라고 하는 코드가 그런 의미고요. 이거는 여기서 변수가 하나가 있고 그 TV1번이 가지고 있는 info라고 하는 메서드를 이용을 한 거예요. 네, 이번 시간은 코드 하나도 작성 안 하고 1시간이 그냥 가버렸네요. 좀 많이 어려우셨죠? 좀 너무 생소한 개념이라 조금 어려우실 수는 있는데 코드 자체는 사실은 이렇게 어려운 건 없어요. 어제부터 계속 말씀드리지만. 네. 일단은 이번 시간은 이 정도로 하고요.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